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된 내용을 좀 쉽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공급 대책 핵심 정리, 백화점식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될 내용만 정리를 드리고요. 두 번째, 수요 억제책 정리, 그래서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죠. 자, 9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평가와 더불어서 정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5년간 수도권에서 총 135만 호, 매년 27만 호의 신규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7만 호면 이제 1기 신도시 규모에 해당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기 신도시만큼 공급이 쏟아진다. 이 점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는 205만 호의 주택 공급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270만 호의 주택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정권 초마다 이런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은 을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핵심만 정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LH가 직접 시행하는 5만 3천 호,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는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공공분양, 임대, 그리고 분양, 민간 분양 비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민간 임대 비율은 40에서 50%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LH에서는 민간 매각 예정 주택 용지를 직접 시행해서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5만 3천 호가 나온다고 해요. 그럼 이 5만 3천 호는 없던 것이 새로 나오냐? 아니에요. 한 2년 뒤에 민간에서 공급할 물량을 LH가 땡겨서 공급한다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우리 쇼킹부동산 가족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정부가 LH를 통해서 직접 공급할 경우 어떤 유형으로 공급할까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LH가 임대주택만 공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와 분양을 적절히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그 비율 등이나 또는 분양 형태에 대해서는 LH 개혁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공급 대책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우수입지 공공택지 분양이에요. 내년까지 공공택지에서 3만 2천 호의 분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공공분양 중심이겠죠. 자, 서리풀 지구는요, 작년 11월에 발표가 됐는데 29년에 착공을 한다 그러고, 진짜 선호 높은 입지죠. 과천 지구도 29년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분양은 2030년 돼야 나오겠네요. 참고로 여기 사업 발표가 2018년 12월인데 사업 발표부터 첫 분양까지 12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신규 공공택지 3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 초창기 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신도시 대책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첫 공급 대책에서 신도시 추가 대책 이야기가 나오네요. 내년까지 공급되는 3만 2천 호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좀 다양한 지역에서 나와요. 구리갈매 역세권 560호, 고덕강일 1300호, 복정 2지구 590호, 성남 낙생지구 930호.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공공택지를 지정했는데 3기 신도시처럼 큰 것도 많이 지정을 했지만 이런 짜잘한 규모의 소규모 택지도 많이 지정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합쳐서 내년에 한 3만 호 가량을 공급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다 합쳐서 봤더니요, 내년 공공분양 물량이 생각보다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교산지구는 아예 공공분양 계획조차 없네요. 창릉에서 그나마 100, 1600호가 나오고요. 왕숙 2지구에서 1490호, 부천 대장지구는 500호밖에 안 되고요. 왕숙지구는 올해 내년 합쳐서 1280호입니다. 계양지구 1300호가 나와요. 자, 이것도 아마 다 사전 청약을 진행했던 단지들이고요. 사전 청약 진행 안 한 단지의 공급 계획은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 중소규모 택지예요. 공급 정책 세 번째, 도심 내 유유부지와 노후시설 활용 등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많이 지정을 하고 발표를 했었는데 대부분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토부에서는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고 확실하게 공급 효과를 내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어떤 것들이 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으로 2만 3천 원을 추가 공급한다는 거 재개발이지 않습니까?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이건 보통 15년 잡아야 돼요. 노후 공공청사로 2만 8천 호, 미사용 통폐합 학교용지 3천 호 플러스 알파, 도심 유유부지에서 4천 호, 이것도 동서남북으로 다 해서 4천 호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공급 대책 네 번째, 도심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공공방식 정비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요. 공공방식 정비 사업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도심 공공 복합 사업 등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이걸 원하냐 이거죠. 과거에는 공공개발 외에는 개발할 방법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이런 방식 사업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현재는 서울시에서 민간 중심의 재개발 사업지를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공공정비 사업을 선택할 이유가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도심 공공 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모델은 좋은데 얘가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거래도 좀 쉽지 않은 제도예요. 그래서 약간 꺼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제도 개선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에 규제 완화 방안이 좀 포함될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민간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는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자,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풀어주게 될 경우 대표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분 가격이 올라가면서 재건축 아파트 급등이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 이렇게 부동산 시장 자극화될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올라간 용적률을 이제 공공기업이 올려주는 게 맞냐? 그에 따른 논란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을 못 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나 폐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안 됐는데 새로 발표하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에 발의된 게 있는데 이게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더라. 그래서 요걸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업계에서 요구하는 방안은 이번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됐어요. 다음은 수요 억제책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유출 요약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예측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실화, 수요 측면 추가 대출 규제 운영.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 중, 생각했던 것 중에서 제일 약하게 나왔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규제지역 LTV 강화입니다. 자, 규제지역 LTV를 현재 50%가 적용되는 것을 40%로 낮춘다고 합니다. 자, 이 규제지역 어딘가요? 강남 3구와 용산구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아파트가 적용 대상이 되냐? 12억 이하 아파트의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수서동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초정 면적 아파트가 12억 이하 간혹 있고 뭐 거여동, 마천동으로 가도 좀 이런 아파트가 있는 것 같은데 대다수의 아파트는 평균 매매 가격이 20억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수요 억제책 두 번째,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 제한입니다. 현재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투기 과열지구에 3억 이상 주택 보유한 사람들은 전세 대출 못 받는 거 알고 계시죠?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책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입니다. 저희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실화 할 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지정권자 확대, 그리고 과열지역 한강벨트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규 지정, 마지막으로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의 신규 지정을 고민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약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 카드가 나왔습니다. 현재 해당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가져오도록 법률 개정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 대책을 보고 나서 이제 현재 시장과 매칭해서 한번 볼게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때요? 통계상으로는 굉장히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서울은 0.08%, 경기도 지역은 보합, 인천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2025년 6월에 11,000건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3,000건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계는 이런데 현재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8월 17일 휴가철 이후에 급격히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자, 6억에서 12억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 대출 제한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자, 6억에서 12억 아파트의 매도자가 고가 아파트, 비규제 지역 아파트의 갭 투자에 나서네. 그러면서 이 비규제 지역 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이것을 처분한 사람이 규제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는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다시 올해 6월 전고점을 뚫는 단지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월 중 매물이 가장 적은 8월에서 9월이란 것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일부 단지는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황이죠. 이번 97 대책이 이런 흐름을 끊을 수 있냐? 당연히 없겠죠. 자, 숫자 노름 공급 대책이 당장 내년과 내후년의 공급 부족 물량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수요 억제책은 지금 수요 증가세 흐름 저희가 어떤 원리로 이랬는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단 1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이럴 거면 수요 억제책 뭐하러 발표했을까?
한번 좀 살펴보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변경과 규제지역 LTV 비율 강화, 솔직히 지금 아무런 의미는 없거든요. 특히 규제지역 LTV 비율 강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장 대응보다는 미래 시장 과열 대응 방법을 미리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 외에도 과열이 확산될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을 확대해서 LTV 비율을 70에서 40%로 줄이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금 오세훈 서시장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토부가 그 권한을 갖고 와서 과열 지역에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써서 갭 투자도 차단시키고 실수요자도 차단시키는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지금 그와 관련된 밑그림을 지금 이번 97 부동산 대책에서 보여줬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증명된 게 있어요. 정부는 시장에 선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점, 통계상 과열할 때만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요, 현재 한강벨트로의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직 시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할 여력이 있다. 아직 상승률이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공급 대책으로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추가 확대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규제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언제나 정부는 상황 파악이 늦었다 보고 있어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9월까지는 현재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흐름이 이어진다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통계상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0월 정도에는 일단 전통적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아이들 방학 시간에 이제 많은 이동이 발생하는데 그 매물이 10월부터 나와요. 지금 매물이 많은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일 부족한 시기예요. 자, 여기에 대출 총량 규제도 영향을 줄 것이고 정부의 추가 대응에 대한 경계감도 발생을 하면서 9월부터는 좀 현재 흐름이 이어지고 10월부터는 좀 달라질 가능성도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보고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